먼저 42번 문제를 보시면요. 도정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미에서 도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도정률과 도감률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도정률 같은 경우는 현미, 무게에 대한 도정된 쌀 무게 비율이고요. 도감률은 현미에서 겨층을 벗긴 정도, 그러니까 분자에 겨층의 무게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도정률을 물었고요. 여기서 도정률은 현미량이 분모에 가고 정미량이 분자에 가는 이 식이 되겠죠. 그리고 현미에서 겨층이 차지하는 정도가요, 8%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감률의 경우에는 10분도미가 되면 다 벗겨낸 정도가 8%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정률의 경우에는 10분도미로 가게 되면 8%가 도정이 되어서 사라졌는 것이므로 92가 되겠습니다. 한 겨층을 벗긴 정도가 도감률이고, 그리고 현미에서 겨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8%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그리고 도정과 도감률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 중간에 있는 숫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으로 가볼까요? 종국, 코지를 제조를 하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 태운 재를 이야기를 하죠. 나무 탄재를 첨가를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무재를 첨가하는 이유는요. 지금 보기 중에서 첨가는 목적으로 맞는 것은 2번 유해미생물의 발육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번으로 가볼까요? 우유에서 살균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은요. 포스파타제 테스트라고 하고요. 포스파타제 테스트 영어 이름도 같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번으로 가서요.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용매,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요. 유지 추출할 때 대표적인 용매로는 핵산이 있죠. 모든 성분을 다 추출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지 성분을 잘 추출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51번 문제입니다. 지방 함량 20%인 소고기죠. 소고기 20kg과 그리고 지방 함량이 30%인 돼지고기를 혼합을 했는데 이때 돼지고기는 몇 kg인지 모르겠고요. 혼합을 해서 만들었더니 지방 함량이 22%인 혼합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 플러스 X kg이 만들어졌습니다. 필요한 돼지고기 함량을 물었고요. 문제 해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 함량을 각각 계산을 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식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지방 함량만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20 곱하기 0.2가 소고기 함량이고요. 여기에 지방이 30%인 건 Xkg을 혼합을 했더니 만들어지는 게 22% 그러니까 0.22인데 20 플러스 X만큼이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지방량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X는 5라고 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4번으로 가볼까요? 콩단백질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콩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라이시닌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전하를 띠고 있죠. 다음은 58번으로 가서요.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효식품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유부가 되겠죠. 유부는 두부를 얇게 절단을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에 기름에 튀긴 식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템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인데요. 리조푸스 속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9번을 한번 보시죠. 샐러드유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샐러드유 같은 경우는 맞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도 맞죠. 저온에서 혼탁하거나 굳어지지 않는다. 무슨 공정을 통해서 탈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온에서 혼탁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1번에 있는 것은 틀린 설명인데 불포화 결합에 수소를 첨가를 하는 것은 우리는 경화유 제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유 제조는 불포화 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는데 촉매를 써서 첨가를 하죠. 그 촉매가 뭐냐 하면 니켈 촉매였죠. 다음에는 41번으로 가서 볼까요? 전분에서 프락토스를 제조를 할 때 사용되는 효소를 찾아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전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분자를 프락토스라고 하는 작은 분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문제의 답은 알파 아밀레이즈가 되겠죠.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팩티네이즈는 팩틴 분해 요소, 셀룰레이스는 셀룰로스 분해 요소, 그리고 프로테이즈는 프로테인, 즉 단백질 분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번으로 가서요. 통조림을 만드는데 통조림 내에서 가장 늦게 가열되는 부분이다. 가열 살균 공정에서 오염 미생물이 확실하게 살균이 되었는가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고요. 이것은 냉점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는 콜드 포인트 그대로 냉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정의에 관련된 것이니까 냉점에 관한 정의를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냉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품이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어떤 물성을 가진 식품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르게 되는데요. 반고체 식품의 경우에는 통에서 2분의 1 지점, 그리고 액체 식품의 경우에는 통에서 3분의 1 지점이 냉점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4번으로 가서요. 수분 활성도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1번이죠.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수증기압과 공기의 수증기압과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증기압과의 비율로 표시가 되는 것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51번 봐볼까요? 우유당에 해당하는 것, 우유당 다르게 얘기하면 유당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락토스라고 하죠. 말토스 같은 경우는 메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슈크로스 같은 경우는 자당 또는 설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56번을 가볼까요? 경화유를 만들 때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화유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 내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 원자의 수소 첨가 공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수소 첨가를 하게 되면 불포화 지방산 형태로 있는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화가 되고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보다는 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점은 상승이 되고요. 고체 지방량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촉매로 사용하는 것은 뭐요? 니켈. 다음은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8번 문제인데요. 습량 기준으로 수분 함량이 80%인데 이것을 건량 기준으로 한번 수분 함량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모의 전체적인 시료의 무게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고용분 플러스 수분의 무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건량 기준으로 수분 함량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요. 분모에 들어가는 기준이 수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건량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형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문제에서는 수분 함량이 80%라고 하는 것은요. 고형분, 건량의 경우가 20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 고형분 부분에는 20이 들어가고 수분 함량 그대로 80을 넣어줘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답은 400%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4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과일 주스 혼탁 원인이 되는 물질로 관계가 깊은 것은 이것은 팩틴입니다.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소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팩틴 분해 효소인 팩티네이즈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47번 가서요. 유지 정제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을 묻고 있습니다. 원료 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요. 이런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정제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탈검이 됩니다. 그래서 탈검, 탈산, 탈색, 탈취 그리고 탈락 공정을 거치면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수소 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수소 첨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화유 제조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5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아미노산 간장을 제조를 하는데 탈취 대두박을 염산으로 가소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취 대두박에 남아있는 미량의 핵산이 염산이란 반응에서 생기는 염소 화합물을 묻고 있고요. 이 염소 화합물을 우리는 MCPD라고 이야기를 하죠. MCPD 같은 경우는 콩, 옥수수, 밀과 같은 식물성 식품의 단백질 가수 분해 물질인 HVP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식품들, 스프나 소스나 양념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요.
가수분해 간장이나 혼합 간장에서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는 물질이 되는 거죠. 다음은 55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과일과 채소를 블렌칭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묻고 있고요. 블렌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이름으로 그냥 데치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향미 성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향미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휘발성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렌칭이나 데치기 이런 공정을 통해서 그 향미 성분이 좀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6번으로 가서요, 밀가루 품질 시험 방법을 묻고 있고요.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밀로그래프의 경우에는 임장 항력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파 아밀레이즈의 활성이나 전분의 호화도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밀로그래프고요. 그러면 임장 항력을 보기 위한 것은 뭐냐 하면 익스텐소 그래프가 됩니다. 다음으로 58번 문제를 보시면요. 렉톡실기 함량이 7% 이하인 펙틴의 경우에는 젤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첨가해야 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펙틴을 구분을 할 때는요. 렉톡실기 함량이 7% 이하냐 아니면 7% 이상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크게. 그리고 렉톡실기 함량이 7% 이상인 펙틴을 우리는 고렉톡실 펙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쓰면 영어로 HMP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 이하인 펙틴을 저맥톡실 펙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짧게는 LM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젤리를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당과 산과 펙틴인데 HMP의 경우에는 당과 산이 있으면 젤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LMP 같은 경우는 당과 산이 어느 정도 좀 적어도 금속 양이온이 존재하면 겔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 젤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맥톡실기 함량이 7% 이하 LMP 펙틴의 경우를 물었고요. 젤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2가 이상의 금속 양이온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3번 칼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9번으로 가서요. 도정도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해보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정도라고 하는 것은 도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겨층을 완전히 벗겨냈으면 10분 도미라고 가게 되겠죠. 10분 도미가 다르게 얘기하면 100미가 됩니다. 그래서 100미의 경우가 도정도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미의 경우에는 깎아낸 것이 없는 것. 그래서 도정도가 가장 작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